뭐 개야? 코미디 빅리그 때 견제했던 팀이나 탁구공을 뭐 미사일처럼 그거 되게 큰 비비탄처럼. 뭐 하나 개인기가 뺏겼다며. 형 그 개인기를 좀 쓰면 안 될까요? 끼리도 올마요. 노하우가 있어. 코가 좀 크면 거기도 좀 크다. 아 그럼 이 모양을 봤을 때도 뭐 사이즈를 좀 알 수 있는지. 성게 크긴 아니 토론토에서 쌩 한번 총 맞을 뻔했죠. 정말 이번에. 토론토에서. 토론토. 토론토의 밤에 그때 술집도 기억나요. 그 호프집인데 저 소주도 팔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남자 술 좀 손님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 형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담배를 좀 피려고 그때 이제 흡연을 많이 했으니까 아니 백인 여잔데. 백인 여자였나? 누이 딴 여자. 괜히 시비를 건 거야. 진짜. 아니 여자가 마약을 한 것 같아요. 혹시 했어. 혼잣말 하면서 Shut the fuck! 막 You fucking man! Come on! Yeah! Shut the fuck! Get here! 혼자서 막 그러고 있어. 나한테 막 그러고 밑으로 그래서 그 담배 I'm sorry sorry 막 이러면서 Hey, shut the fuck! 개야? 막 이러면서 막 개? 그러고. 뭐가 되냐? 지금 와, 늑대인데 지금 늑대인 것 같은데. 그래갖고 바로 숙소로 들어왔죠. 아 뭐 그건 뭐야 총 맞을 뻔했대. 맞을 뻔한데 안 맞은 거죠. 안 맞은 거예요. 아 발에 그게 들어갔으니까. 뭐야? 희한하네. 코미디 빅리그 때 나 정말 재밌게 봤거든. 그때 이렇게 진짜 견제했던 팀이나 그런 팀 있어요. 제일 힘들었던 팀이 여자 팀이었어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영미. 안영미. 안영미, 김미려. 아, 와 얼마나 세다. 세던지. 그때 둘이 이제 우리 팀하고 대결을 하는데 어. 걔네 때문에 우리 코너가 한번 저기 떨어져가지고 어, 삐질한 진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 그때 김미려가 탁구공을 어. 뭐 미사일처럼 여기 가슴에 뭐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객석에 쐈어 탁구공을. 그거 되게 미사일. 탁구공을 막 객석에 쏘는 거야. 가슴이 좀 크잖아 어. 미려 씨가. 마치 큰 비비탄처럼 여기서 큰 비비탄이 미사일 나와. 그걸 어떻게 쏴버렸어. 얘기냐고. 세상에 받아라. 아이고 현민 씨가 뭐 하나 개인기가 뺏겼다며. 그 백고동 백고동. 그거. 이제 백고동이라고 제가 이렇게 어. 마이크 잡고 하는 그 개인기가 있어. 이게 원래는 이제 코미디 빅리그에서 아이디어하고 있는데 어. 저기 양세찬이가 어. 오더니 자기가 어. 이번에 라스를 나가는데 아. 형 그 개인기를 좀 쓰면 안 될까요? 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오. 근데 어이 거기에다 야 내 건데 쓰지 마 할 수 없잖아. 해석을 속잖아. 속 좁아 보이지. 그럼. 이미 질문 자체가 양아치야. 아. 질문 안 했어야지. 그치. 이미 그거는 지가 어디 결심하고 공부한 얘기한 것도 거야. 아닌데. 근데 또 세찬이가 얼마나 착해. 너무 착하지. 착한 애가 형 그거 내가 좀 쓰면 안 돼요. 근데 아. 이미 그것도 나랑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했으면 어. 야 그게 좀 그런데 근데 주변에 뭐 도연이 있고 뭐 어. 개그맨들 후배들도 다 막 보고 있는데 후배들 다 있는데 다 한 10명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치. 형 나 그 라스 가서 좀 쓰면 안 돼요? 써야지. 야 그치. 괜찮아. 안 하면 쪼잔해 보이잖아. 그치. 시원하게 쓰라고 했지. 아 근데 재밌었는데 그래갖고 그거. 재미를 봤더라고. 치과 의사한테 안녕하세요 닥터이지예요. 고민이 있다 그래서 네. 우리 현민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어. 이제 충치나 뭐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음. 제가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이 몇 살이죠? 지금 고2 중3이니까 벌써? 딸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뽀뽀를 했을 경우에 어. 아니면 아기랑 뽀뽀를 했을 경우에 그렇지. 충치가 옮을 수 있느냐. 춤이나 이런 걸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질환 자체가 옮지는 않아. 그러니까 충치나 그 다음에 잇몸 질환이 균이 옮지는 가지 않아요? 않는데 균이 옮지. 균이 가는 거야? 균이 옮지. 충치나 이런 게 균에 의해서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 충치의 주요 원인균이 우리 많이 들어봤겠지만 뮤탄스 균이잖아요. 뮤탄스 균, 뮤탄스. 그렇죠. 부모가 이제 애기한테 뽀뽀를 한다거나 뭐 어릴 때 막 숟가락 이렇게 엄마 거 먹다가 이것도 애기한테 막 주고 막 그렇지. 그러잖아. 또 먹여주고. 그렇지. 그거 아니면 우리 막 어른들끼리도 찌개나 안 그러면 국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이거 숟가락으로 같이 막 퍼먹는 거. 애기가 딱 태어나잖아. 무균 상태로 태어나. 입안에 아무것도 없단 청정한 말이지. 상태인데? 그렇지. 깨끗한 상태인데 세균 방어력도 없어. 유해균과 유익균이 이제 공존을 하면서 이루기 때문에 원래 정상 세균총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자리 잡기 전이야. 그렇지. 서로 뭔가 뽀뽀했다가? 뽀뽀나 뭐 뭐 숟가락이나 이런 거로 공유를 하게 되잖아. 나쁜 균이 들어가면 그 균이 이제 우위를 차지하면서 정착이 되는 거야. 6개월부터 만 3세까지 그때 들어온 균들이 평생의 구강 건강을 좌우하는 거야. 그래서 균이 감염이 되면 안 되는 거야. 6개월 6개월에서 동안? 만 3세까지. 그게 또 뽀뽀 안 하면 진짜 이가 건강하겠네, 얘가. 아니 근데 뽀뽀 하더라도 우리가 또 노하우가 있어. 그러니까 입 주변 종이 같은 거 대고.
많이 종이는 아니고 입 주변 여기를 좀 피해가지고 볼에다가 한다든지 아. 이마 쪽에 한다든지 숟가락 같은 거 공유 안 해야 되고 일반 반찬 같은 것도 같이 숟가락 넣으면 안 되고 이제 일반 덜어 반찬도 주거든요. 그렇지 따로따로. 개인 그릇에다가 다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옮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치과에 미리미리 가서 스케일링하고 스케일링하고. 잇몸 질환 치료하고 그다음에 충치 치료 미리미리 해서 입안에 새겨 엄마 아빠도 없애야 돼. 남녀끼리도 옮아요. 남녀끼리 또 뽀뽀하고 키스하다 보니 균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침이 이제 그 균을 조금 죽이는 죽여줘? 항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더 열심히 치아 관리를 어. 하면 돼. 더 열심히 치아 잘 닦고 그다음에 뽀뽀하고 집에 가서 정말 깨끗하게 닦고 자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치료를 더 하긴 했는데 응. 아직 사랑니가 어. 남아 있어요. 몇 개 지금 남아 있어? 한 개가 남아 있어요. 세 개 다 위에 뺐네. 하나 세 개 뺐고 다 아래 하나 뺐어? 뺐고 했는데 하나만 남아 있어? 하나만 남아 그러니까 있어요. 하나는 왜 남겨둔 거야? 아직 사랑이 필요해서. 어? 아직까지 나의 사랑이 필요해. 이 사랑까지 없으면 메마른 사랑꾼이네. 갑자기? 빼기 귀찮아서 굳이 안 빼도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니가 옛날에는 많이 다 뽑는 게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안 뽑는 것도 진짜 많아요. 안 뽑는 게 뭐가 있냐면 두 개가 다 똑바로 나 있어. 그래서 정상적인 어금니처럼 교합이 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정상적인 어금니처럼 씹는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안 뽑아도 되고 보통 이렇게 빗음이 나 있을 때도 있잖아. 근데 쓰러져 있을 때는 앞에 치를 막 썩게 만든다거나 잇몸이 붓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 똑바로 나 있어서 앞에 치아에 뭐 염증을 유발하지도 않고 충치를 유발하지 않으면 살려두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랑니가 좀 약간 썩었는데 심하지가 않아. 그래서 신경치료까지 안 가도 되고 뭐 간단한 레진이나 뭐 인레이 치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봉해놓는 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굳이 안 뽑는 경우가 많고 보통 사랑니 주변이 이제 뒤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닦이거든. 근데 입이 커가지고 안쪽까지 잘 닦이고 잇몸도 건강하면 굳이 안 빼. 그리고 저는 요즘 많이 안 빼는 이유가 지금 그 임플란트도 많이 하지만 자가치아 이식술도 하거든요. 사랑니를 뽑아서 그 자리에 이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냥 임플란트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사랑니를 깨끗하게 이제 뽑아가지고 어금니에다가 심어주는 거야. 치과에 1년이나 한 번씩 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면서 앞에 치아 썩고 있는지를 체크해가면서 나중에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대영 씨처럼 다 뽑았는데 하나가 지금 남아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약간 교합이 안 되기 때문에 씹는 역할도 안 되고 이게 좀 막 움직여 위로 올라가 볼을 막 씹을 수도 있어요. 제일 많이 사랑니를 뽑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앞에 치아를 썩게 해. 그러면 옆에 맞아. 뒤쪽이 맨 어금니가 뒤쪽이 썩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음식물도 끼고 썩고 통증도 발생하고 입냄새도 나고. 입냄새도 나고 썩으면. 그럴 때는 또 뽑아야 돼. 그리고 이게 사랑니가 좀 심하게 썩으면 신경치료를 해야 돼. 근데 사랑니 신경치료는 기구가 안 들어가요. 신경치료 자체가 좀 불안전하게 될 수도 있고 성공률이 좀 떨어져. 신경치료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썩어 있으면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사랑니가 애매하게 덮여 있어 갖고 잇몸이 이렇게 접혀서 포켓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음식물이 거기 막 저류가 돼. 그럼 냄새도 나고 그러면 이제 빼야 돼. 재영 씨는 보니까 지금 잘나 있고 1년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서 올라오는지를 보고 그래서 볼이 씹히는지 보고 문제가 없으면 안 뽑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어. 옛말에 막 그랬잖아요. 이게 코가 좀 크면 거기도 좀 크다. 아 그럼 이 모양을 봤을 때도 뭐 사이즈를 좀 알 수 있는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응. 결론 얘기해주세요. 의학적인 관련성은 없어. 치아 크기와 치아는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 성기도 그렇고 외부로 이제 노출이 되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데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 테스토스테론 왜 저기 대머리 얘기는 있잖아. 대머리는 어떨 것 같아? 대머리 약간 머리 없으신 없는 사람들 남자분들.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잡아 당겨서 다 그래서 빠졌다. 대머리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있어요 진짜? 머리가 없는 남자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엄청 많아요. 치아 크기하고 성기 사이즈를 그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치아와 음경은 발생학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요. 발생학적으로 발달이 되는 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나뉘거든요. 치아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외배엽이라 그래서 피부나 감각기관들, 코 같은 거를 이제 발생시키는 그거랑 관련이 있고, 성기 쪽으로 들어가면 내배엽으로 들어가요. 해면체라든지 이런 게 좀 혈관 쪽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발생학적으로 다르고, 남성의 성기 사이즈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유전도 있고, 유전. 호르몬도 있겠고, 호르몬.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성장기에 어떤 또 환경에 노출이 됐나,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기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크면 아들도 클 거고. 본것 같아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뭘 왜냐면 밟았는데 아빠가 넘어졌어. 하지마. 뭘 밟았는데 아빠가 넘어졌어요. 아버지 뭐 하시나?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나? 아니 우리 아버지도 저 뒤에서 수건 밟았는데 수건 한번 빨다가 그러는데요? 아 그러더라고. 아, 자기 걸 같이 한번. 아이고, 진짜? 진짜? 아, 이 새끼. 이 새끼. 부모의 체격이라든지 이제 부모의 어떻게 생식기 구조라든지 비스페놀 A 같은 거 이제 환경으로 보면 이제 도시에 있으면 많이 노출이 되잖아. 플라스틱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전자파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성기 사이즈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중요한 거, 태아기 때 엄마가 임신을 하잖아. 8주에서 14주 정도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뱃속에서 아기한테 테스토스테론을 잘 노출되게 엄마가 잘 먹고 잘 쉬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아기들이 응경 길이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환이라든지 음란 같은 게 이제 상당히 그 발달이 좀 좋대요. 이 시기에 호르몬 이상이 있으면 엄마가 제대로 스트레스 받고 잘 못 자고 못 먹고 이러면은 아기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영향이 이제 전달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8주에서 14주면 그때가 딱 이게 좀 콩알만 할 때 아니야? 기관 형성기라 그래서 8주에서 14주까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엑스레이도 안 찍어요. 잘못하면은 잠복 응경? 그러니까 응경이 아예 그냥 잠복이 될 안으로. 수도 있어. 치아 사이즈, 치아 크기를 우리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그 유전이 또 커요. 치아 크기도? 치아 크기도 유전이 커요. 그런 것 근데 같다. 아빠가 앞니가 크거나요. 왜 그러면 아들도 막 딸도 닮아요. 앞니가 크고. 근데 기본적으로 치아 크기라든지 뭐 약간 치아 배열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거를 부모를 닮아. 그래서 우리 왜 교정하는 애들 엄마한테는 작은 턱을 받고 아빠한테는 큰 일을 치아를 받아서. 받아. 100% 교정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전이 제일 크죠. 제일 좀 신선했던 게 엄마의 작은 턱을 받고 아빠의 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정을 할 수 있다. 교정을 해야 돼. 교정해야 돼. 우리 딸이 교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으로 가는데 예, 벌써 끝납니까? 아쉽네요. 다음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개그 같은 거 있어요? 꿈이 20년도 넘게 된 것 같은데 개그 코미디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 사람의 팀이 한 팀이 젊었을 때 시작했는데 한 늙어서 100발인 분들까지 똑같이 공연을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야. 넘버볼이었던 거야. 넘버볼 코미디 말하지 않고. 넘버볼? 넘버볼 넘버볼. 코미디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점프, 뭐 난타 이런 식의 형식이거든요. 말하지 않고. 그래 이런 걸로 하나를 만들어서 해야겠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개그맨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일주일마다 납품을 해요. 방송에 납품하는 거야. 납품했는데 PD라든가 뭐 사람들이 뭐 아무 끼도 까. 그러면 우리가 한 일주일이 다 버려지는 거야. 이런 개그를 짜놓으면 평생 또 하나를 만들면 공연하면서 다듬어지면서 전 세계 시장도 넓구나라는 걸 하면서 이걸 넘버볼로 해야겠다. 그때부터 하려고 했던 게 기글스 때 공연을 했는데 넘버볼 공연할까 기글스 공연을 할까 하다가 그냥 넘버볼로 포기하고 기글스 말하는 개그를 했던 건데 그런 것이 이제 좀 아쉬워서 계속 하고 싶은데 20년이 넘게 지금 못하고 있는데 누나가 봤던 공연 삐삐 같은 것 중에 그런 것도 넘버볼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1시간 반짜리 공연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그 마지막에 저희. 진짜. 넘버볼 코미디로 이제 전 세계를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요. 저번에 한번 저희가 뉴욕 공연을 했는데 뉴욕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은 좀 해외를 좀 많이 갈 일이 생기지 않을까. 네, 지금 여기저기 저희가 좀 많이 옵니다. 동남아하고 여기 아시아로 네, 좀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이름대소동이라는 코너가 이게 그쪽 나라랑 번역을 해도 웃음 코드가 맞아요. 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개그팀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웃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요즘 많이 웃는 일들이 부족한 날입니다. 예, 많이 웃고 싶으실 때는 저희 좀 코너도 좀 보시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아프실 때는 또 아픈 이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빨 잘 터는 연예인과 이빨로 먹고 사는 치과의사 고품격 이빨 토크쇼 오늘도 즐거우셨죠? 이 이빨 토크쇼 계속됩니다.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닥터 이지